반올림 활동가 임다윤이라고 하고 이번 기록집을 만들고 또 행사 준비하는 것을 주도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행사 진행을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귀중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한 번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CBS에서 신혜림님, 김보영님 와주셨고 그리고 김영희님 와주셨는데 아까 점심 드시고 먼저 일하러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반올림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한혜경님 그리고 어머니이신 김신현님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주인공이시기도 한 정동윤님 오셨어요. 또 최상미님 배우자시고요. 그리고 귤동무 문학학교 교장이신 김영환님 오셨는데 또 이제 일정 있으셔가지고 먼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촬영해주시는 진다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전 상임 활동가이신 이강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가영 어머니이신 이미랑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AMRC에서 리나 와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록자이신 김운님 그리고 유지영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활동명 삶이 권영경님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또 다른 기록자이신 차성덕님 오셨고 그리고 김용균 재단 대표님이신 김미숙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민주일반노조 누구나 지회에서 권하영님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개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소개를 했고 그 외에 저희 반올림 활동가들도 지금 다 곳곳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는 저희 이 책의 기획의 말을 써주신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님께 이 책의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앞에 기획의 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도 오셨는데 정식의 멘트는 그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사실 반도체 산업이 너무 신경이 쓰여요. 제가 경험한 반도체 산업은 너무 유해 위험한 산업이다. 너무 많은 화학물질을 써서 정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앗아간 산업이다. 근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또 매일같이 우리가 떠들어대는 경제지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래요. 저는 정말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주도해서 패스트트랙이 걸린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엄청 벼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30만 명의 인력을 육성하겠다. 반도체 고등학교를 막 짓고 있어요.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도 엄청 증설하고 있는 지금 딱 그런 시대거든요. 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니 AI 시대니 우리에게 어떤 첨단 전자산업이 마치 굉장한 어떤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산업인 것처럼 굉장히 이제 산업이 그렇게 재편되고 있는 시대에 있고 그 속에 우리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7년도에 고 황유미 씨의 그 아버님이 내 딸이 그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걸려 죽었어요. 2인 1조로 일하다가 둘 다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단돈 500만 원을 이 죽음을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그 아버님이 산재 진상규명 호소를 한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8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또 많은 피해자들을 저뿐만 아니라 반올림 활동가들은 많은 피해자분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고
안타깝게도 뭐 2003년생, 2004년생, 정말 20살, 뭐 19살, 20살, 21살 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 뭐 간이 녹아내렸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아프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1인 시위도 했잖아요. 국회 앞에서 이 아이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이 비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발 좀 이 아이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회로를 이탈하다 기록집을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책을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라고 그만 납작하게 좀 얘기되는 피해자분들의 실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담고자 했고,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 임다윤 활동가님께서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어쨌든 가능하면 최대한 그분의 그 자체,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생각, 그리고 뭐 꿈꿨던 거, 좌절됐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좀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만났던, 1년 동안 저희 반올림이 만나왔던 피해자분들을 여기 오늘 이제 오신 그 6명의, 다윤님을 포함해서 6명의 기록자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해서 많이 애써서, 고군분투했다는 얘기 중에는 많이 노력했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가 닿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마음을 쏟았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저는 사실 너무 든든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아주 적은 활동 인력으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 말고 또 다른 우리 말고도 더 확장된 반올림으로 이렇게 기록자들이 또 이렇게 다시 그렇게 또 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든든한 마음이 있었고, 사실 그리고 이런 기록집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분들이 오늘도 이제 유가족분들 2분이 오시고 우리 활동가가 되신 향수님이 계시는데, 피해자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기록집이 나오기까지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걸 좀 드러내서 세상과 좀 나누려고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이 책은 이렇게 우리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아직 책은 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 첫 선을 봅니다. 나중에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고, 누구나 이 책을 보고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더 이상 이런 피해자라는 그러한 딱지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네, 기억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신 정관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책 제작의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여러 명의 기록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록팀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작년 정도일 텐데, 여기 책에 또 서문에 보시면 그때 기록팀을 모집했던 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팀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상임활동가는 아니었지만 전에 자원활동을 했었어서 네, 기록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게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비를 받게 되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진행은 올해 시작되었고요.
제가 상임 활동 시작하면서부터 3월 말 이 정도부터 네,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 저 포함해서 6명의 기록자분들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기록팀을 만들게 되고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회의를 하면서 좀 상황을 공유하고 또 인터뷰이들 구술자들 누구를 각자 인터뷰할지 이런 걸 매칭하고 인터뷰 관련해서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인터뷰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인터뷰를 다녀오고 나서는 각자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저희 기록팀 회의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4월 정도부터 6월까지 각자 인터뷰를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전국에 계신 피해자분들 혹은 유족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저희 기록자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고를 어떻게 쓸지, 뭘 통일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각자 인터뷰를 했을 때 녹음했던 파일, 녹취록을 정리하면서 좀 개인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원고를 썼습니다. 9월 말이 초고 마감이었어서 그래서 대부분 그때 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10월 달이 사실 저희한테 가장 바쁜 달이었는데 초고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교정 교열을 서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원고를 만들고자 특히 이제 추석 연휴 때 저희 기록자들이 가장 바쁘게 정신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다 전문 편집자나 작가나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간의 수공업처럼 이렇게 저희끼리 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기록자 중에 한 분이신 김운님의 지인분이신 김동관님께서 이분은 편집자이신데 글을 봐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또 맞춤법이나 이런 교정 교열을 한번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원고를 다 완성하고 나서는 책 디자인을 했어요. 밀포님이 디자인 작업을 맡아주셨는데 저희 기우정이 행진 때도 반올림 부스를 도맡아서 꾸며주셨고요. 책 디자인 경험은 없으시다고 했지만 디자인도 전공자시고 하셔서 되게 반올림에도 관심 있으시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사실 어제까지 작업을 하고 어제 인쇄를 넘겨서 오늘 아침에 책을 받은 상황이라서 어제까지 정말 바쁘게 작업을 해주셨고요. 여기 며칠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다들 밥을 많이 드셔가지고 표지랑 내지를 다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완성이 됐고 이게 디자인상 오류들이 사실 수정할 때마다 계속 발견돼가지고 이제 저랑 밀코님이랑 계속 한 근 일주일간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수정하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원활동가 세 분도 이 오류 찾는 거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매의 눈으로 오탈자나 이런 거 띄어쓰기, 들여쓰기 오류들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완성이 됐는데 사실 지금 또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백하자면 또 중대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주가 누락이 됐거든요. 이게 원래 그 아래쪽에 각주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최종 파일에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인쇄소에 넘기는 파일로 바꾸면서 아마 일괄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서 이런 실수가 생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각주를 모아가지고 이제 각주가 아니라 미주처럼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인쇄해가지고 지금 아마 다 전달을 했을 텐데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이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성평등 사회 조성 사업이라는 거에 저희 반올림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이 기록 말고도 그 여성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책 자체는 사실 젠더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이나 구술자들이 여성분이시고 또 글을 보면은 젠더의 관점이 녹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서 대학을 가지 못했다라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고 나서 경력 단절이 되었을 때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어떤 재취업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책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인터뷰에 필요한 비용이나 인쇄나 오늘 행사 이렇게 준비까지 한국여성재단의 사업비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고생을 많이 해주신 기록자분들 이따가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 분은 못 오셨지만 함께 해주신 5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해주신 밀포님이 주말에 발을 다치셔가지고 지금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는 따로 좀 소회를 나눌 시간을 가지겠지만 아무튼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밀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편집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면서 사실 한 명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같이 하는 작업이어서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는데 또 동시에 저 혼자 했으면 이렇게 15명이나 만나서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생해주신 기록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응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데 그 응답이 없었으면 이거는 아예 탄생하지 못했을 책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사실 좀 심적으로도 부담이 됐을 텐데도 반올림에 대한 믿음으로 혹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터뷰를 선뜻 응해주시고 진솔한 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구술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집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경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고생해주신 저희 기록자분들을 모시고 책을 다들 처음 보셨잖아요. 사실 기록자들도 이제 오늘 책을 처음 받은 상황인데 한 문단 정도씩 읽고 그리고 이런 기록에 참여한 소감이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록해주신 기록자분들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6명인데 이한희님은 오늘 일 때문에 못 오셨고 그리고 심지아님은 지금 오고 계셔서 아마 곧 도착하실 얘기하는 중에 곧 도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처음 뵙는 거니까 소개를 먼저 한 번씩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구라고 하고요. 진검다리 미술강이라는 노동과 예술의 가교에서 점원으로 자원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영이라고 하고 한 인터넷 신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회로를 이탈하다에는 그 우하경님 기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록팀에 참여한 차성덕이라고 하고요. 그 본업은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참여를 하게 되었고 여기 계신 이미랑님 인터뷰를 했고 안오신 이희준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뜻깊은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낭독 이렇게 책의 한 문단을 낭독을 해주실 거예요. 몇 페이지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낭독을 해주신 다음에 또 전반적인 소감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의 기록을 했는데요.
한 분은 여기 반상문활동가로 일하시는 정양수님이 계시고요. 한 분은 오늘 퇴원을 해서 오지 못한 여기 가명을 있는 박만수님인데 오시지 못한 만수님 인터뷰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220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줘. 그 5천만 원이 다 됐다 그러면은 내 돈으로 하든지 친척 돈으로 하든지 대출을 내든지 정신없이 이제 약값 때문에 이제 다들 그냥 망해. 치료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죽고 사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나도 이제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되면 이제 실비가 안 되는 거야. 그때서부터 이제 친구 뭐 없어. 아쉬운 소리 할까봐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일하지 않으면서도 221페이지요. 일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얼마 안 되는 벌어놓은 것을 치료비로 쓰면서 더 가난해진다. 만수는 몸도 아프지만 치료비의 부담감으로 옥죄어오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악으로 버티고 약으로 버티는데 저거 맞다가 안 맞으면 죽는 건데 매달 800만 원 약값을 내야 하는 만수의 실손보험 기간은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다. 제가 기록 작업에 참여하면서의 소감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 한 사람의 우주를 온전히 받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먼 곳에 안타까운 일로 생각했던 것이 내 곁에 가슴 아픈 일로 다가왔고 이런 느낌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도 찰박찰박 물결쳐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쪽지를 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희의 권리. 우하경이 38 여성파업 대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여전히 안전할 권리에 관심이 많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죽음이 그냥 잊힌다고요. 죽어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잊힌다고. 그거 들었어? 무슨 암에 걸렸대. 이렇게 쉬쉬하다가 끝나버려요. 잊히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시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리면 혹시 이것 때문인가 생각할 수 있도록 산재를 받고 보장을 받아 치료할 수 있고 내가 왜 아픈지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화학물질을 취급하다가 병에 걸렸고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고 사내 게시판에도 올리고요. 지금은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기자들은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그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게 마크맨이라고 이제 붙는데 그 마크맨이 한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우하경님을 만났던 게 올해 1월부터 해서 한 반년 정도 내가 우하경의 마크맨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하경님께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후원주점을 열거나 뭐 이제 같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마다 쭉 해서 한 반년 정도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경님 짧게 하경님께서 뭐 생각하시는 바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좀 가까워졌는데 하경님이 지금 오늘 이제 못 오셨는데 그 전삼로에서 도의원장으로 최근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경님을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같이 읽고 싶은 구절은 184페이지 내 딸이 무섭고 원기를 혼자 걸어갈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져요 했던 이미랑님의 한 구절인데요. 생각보다 더 큰 액수였다. 하지만 미랑에게는 아까운 돈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돈이 많이 들어서 재판을 중단하자는 약한 마음이 들까봐 그 돈은 아예 없는 셈 쳤다. 미랑은 서울 반도체를 용서할 수 없었다.
지더라도 이 싸움을 먼저 끝낼 생각은 없었다.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다. 이길 승산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 계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겠냐. 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이걸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미주님과 이미랑님을 뵀을 때 그들이 겪은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힘듦과 슬픔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일이 자신을 덮쳤을 때 어떤 마음의 힘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시금 삶을 회복하는지, 이분들 안에 있는 그 강한, 누구보다도 강한 그 마음의 힘을 만나서 오히려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제가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록자분들이 쓰신 만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들이 겪은 비극이나 불행이나 혹은 분노에 집중이 됐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놓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정말 더 큰 가치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밀어 올리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배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오늘 여기 이 책으로 그분들을 만나 뵙게 된 다른 여러분들 모두 다 그 배움, 가르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만큼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분들의 마음, 그 단단함을 전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참여해주신 15분들의 목소리에 너무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 5분의 기록을 했는데요. 가명을 쓰신 최형희님, 그리고 이승환님, 가명이신 김선우님, 가명이신 김혜수님, 그리고 조성현님까지 총 5분을 만나고 글을 썼고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병에 걸리셨는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효과적으로 요약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이런 목차나 표지에도 되게 제한적으로 넣었고요. 그냥 그런 편견 없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일도를 했기 때문에 직접 읽어주시면서 이분들의 삶을 따라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저도 한 문단을 읽어볼 텐데 114페이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억수로 행복한 일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쓴 이승환님의 글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그거예요. 나랑 똑같이 출발 20대를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다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멈춰 있잖아요.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는 거에 멈춰 있는데 친구들은 계속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고 저는 많이 뒤처지는 게 아닐까. 저는 완치까지 기다린다 하면은 20대 초중반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한다 했을 때는 친구들 주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게 좀 두려워요. 저는 경험을 해본 게 군위에서 직장 다니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알바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뭔가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 문단을 읽었고 저는 이 기록에 좀 전반적으로 참여하면서는 제가 기록자이면서 동시에 반월력 활동가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이 만나 뵙게 된 인터뷰 이 구술자분들이 보여주시는 환대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소중했거든요. 제가
뭔가 직접 만나 뵙거나 인연이 있었던 분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응해주시고, 그리고 찾아갔을 때도 막 반겨주시고 이렇게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게 사실 후회의 마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올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돌려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이렇게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고 또 반올림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 올리신 반올림 활동가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기록 하나를 보고 반올림 상임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록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글로 쓰고 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동시에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5번이나 인터뷰를 했지만 인터뷰 가기 전에는 너무 긴장되고,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는 내가 전에는 어떻게 글이란 걸 썼었지? 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막막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완성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저한테는 그 과정에서나 아니면 결과물에서나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좀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누구한테 읽힐지, 또 어떤 사람들한테 닿아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런 거는 좀 세상의 응답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벅찬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고민은 이제 이 만났던 인터뷰이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가 저의 지금의 고민. 이게 한두 번 만나서 인터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사실 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계셔가지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끝, 이거보다는 우리는 기록자로서 그리고 또 활동가로서 계속 피해자분들, 유족분들하고 연결되어서 앞으로도 이 관계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도 갖고 있고, 기록자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죠?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거 참여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마이크를 제가 받은 죄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도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 오셨다. 마지막은 아니고 저희 또 기록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일단은 돌아가면서 일단은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영화 일을 하거든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술, 창작이라는 그 영역 안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제가 진짜 세상을 아나? 사람의 뭐 욕망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쓰지만 그게 어떤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러다가 어떤 연으로 이제 이 반올림 그리고 이제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다가 이 반올림을 알게 되었고, 연을 이어가다가 이런 기록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때 이게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나의 일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많고, 아까 다윤님이 말씀하셨듯 좀 기록해야 되는 삶의 이야기들은 참 많은데 그것을 담을 사람은 너무 적다. 그럼 내가 고양이 손이라도 도와주는 것처럼 나의 손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그건 정말 나 자신한테 뜻깊은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되게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마음이었는데
그 끝나고 난 그 마음은 더 큰 보상, 후회 말씀도 해주셨는데 더 많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기사 하나하나를 단발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을 뭐 반년 이상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하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년 정도 이렇게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록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나 동지가 페이스북인가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보고 이 직업병 피해자들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다고 해서 그 취지에 동의를 했고요. 쓴다는 거, 남긴다는 거, 전달한다는 거 그 가치가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글 작업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많은 것들을 못하는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글 쓰는 거는 즐겨해서 그것으로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신 심지아님 저희 기획자분이신데 네, 저희가 지금 낭독을 하고 소감을 돌아가면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소개 한번 해주시고 낭독해주시고 소감도 같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러 당사자성을 가지고 당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단 낭독을 있었잖아. 저는 특별히 여기 기로쌤에게 좀 추천을 부탁해서 제 이제 원본 보정을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받은 부분이에요. 언니랑 그 말 진짜 많이 했어요. 교대 근무는 하지 마라. 진짜 교대 근무가 힘들어요. 이게 정말 시간 활용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은데 새벽에 안 따라주는 사람은 3시에 끝났는데 어딜 가볼까? 이게 진짜 안 돼요. 퇴근이란 무엇입니까? 다음날 출근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 게다가 교대 근무는 인간관계도 폭풍화시킵니다.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며 동료 간 관계성을 쌓게 되는데 내가 출근할 때 누군가는 퇴근하면 그것이 쉽지 않다. 시차 근무까지 겹치면 돈독하던 관계도 소원해지기 쉽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교대 의료원 지부 전 지부장 김미선에게 관련해 의견을 청했다. 그는 2000년부터 마취과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간호 업무의 대표적인 교대 근무 형태다. 3교대 근무를 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밤근무 후 다음날이 주말이면 그 주말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에게 주 40시간은 통상 근무자들의 주 40시간과 체감이 다릅니다. 최상민은 자녀들에게도 당부했다. 교대 근무하지 마라.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얼마 못 산다. 이러면서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대 업무 같은 거 하지 말고 너희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밤에 자는 편안한 직장 생활 하라고 애들한테 그런 거죠. 너무 또 공부만 하지 말고 놀면서 하라고. 공부가 다는 아니니까. 2023년 8월 3일 정동윤의 아내 최상민은 거실에 아이들을 불러놓아 촛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날은 그의 마지막 생일이 된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이어서 당신의 활동을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선언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그 이제 대한민국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그냥 나왔던 말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보다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최상민 선생님하고서 이제 생일이 하루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 시기여가지고 이 인터뷰 저거 계기로 해가지고 제 활동에도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루트 작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 일단 어디서 알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록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평소에 여러 가지 연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정치하나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수가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문단씩 읽으면서 조금 흥미가 생기셨길 바라고, 네, 쭉 그 전체적인 글은 나중에 돌아가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고술자분들, 유족이신 분도 있고 피해 당사자이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응해주셨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떠셨고, 또 책 이렇게 나온 거 보고 혹은 글 이렇게 한 번씩 다 미리 읽어보셨을 텐데, 글 읽어보고 또 어떤 기분이고 마음이신지 그런 거를 한 번씩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 세 분이 오셨는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반올림 활동가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김우님이 쓰신 글의 주인공이신 정향숙님 와주셨고, 그리고 방금 또 가장 마지막에 낭독을 해주신 심지아님이 쓰신 글의 주인공이신 최상미님 배우자 정동윤님 와주셨고, 그리고 차성덕님이 쓰신 글의 주인공이신 이가영 어머님이신 이미랑님, 이렇게 세 분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좀 소감 같은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가장 이렇게 좀 마음이 가까운 향수님한테 먼저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불편하면 이렇게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앞에 나와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 상임활동가 정향숙이고요. 삼성 반도체에서 21년간 일을 하고 10년 전에 퇴사를 하고, 발병은 퇴사 후 7년 정도 있어서 발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산재 서류 작성하면서 기억을 되새겨서 이런 말을 드리다 보니 이게 저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이런 책을 보니까 제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나도 책을 보면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저한테 되게 제가 여기 반올림 와서 조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저에 대한 기록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또 그대로 옮겨 적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낯선이들에게서 낯선이의 향기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하고 너무 닮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어쩜 이렇게 동시대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그 느낌을 느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느낌, 회사에 대한 그런 느낌, 퇴사하고 나서에서도 회사에 대한 느낌, 아프면서도 회사에 대한 느낌, 이런 게 다 달랐는데 왜 이 아프신 분들은 저랑 같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책을, 좋은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 많이 뵐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고 최상리님 배우자이신 정동윤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이천에서 온 최상리 씨 배우자 정동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터뷰 참여하시고? 저는 솔직히 집사람은 하이닉스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일적으로는 저한테 일절 뭐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반도체를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내종량이라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모르고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내경색, 내추럴 이런 것만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종량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2022년 9월 달에 처음 이제 회사에 집사람이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반도체 이제 컴퓨터 타이핑하고 이런 게 하는데 좀 오른손이 좀 어두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집에 와서 좀 몸이 이상하다. 집에 와서 이제 숟가락하고 젓가락 이런데 거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잘못 먹고. 그래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다음날 이천에는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 뇌신경외과 거기 가가지고 MRI 찍어보고 해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 그때 좀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다른 병원에는 또 그게 의뢰가 안 돼가지고 그래 좀 거기서 이제 그냥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한 3박 4일인가 그때 이제 입원해가지고 좀 알고 있다가 이제 항암 같은 거를 한 달 동안 집에서 이제 좀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죠. 그냥 그 한 5분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가고 밤에 가고 막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일을 좀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때는 좀 처음에는 이제 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 또 이러니까 한 1년 가까이 될 때까지 이제 1년 이제 23년 9월 여름 지나다부터는 이제 좀 점점 악화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진짜 뭐 신경이 다 마비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이래다가 그 전에 이제 저도 이걸 반올림이라는 걸 모르니까 집사람은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뭐 그 반올림 단체가 있는데 한번 그 산업재해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한번 전화를 집사람이 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그 노무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산업재해 그거 이제 병원에 하다가 그걸 이제 신청을 했어요. 저도 뭐 집사람은 또 포기하더라고요. 거기 뭐 대기업하고 이 싸운다는 게 참 힘든데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노무사님들이 가능하다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처음 하이닉스 이제 참 케이스예요. 이게 집사람 다른 직업병은 좀 있는데 이 뇌종양은 처음 당사자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노무사님 이제 병원에서 만나고 서류 같은 거 좀 준비하고 이래다가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 신청을 했죠. 그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그래 한 6개월 7개월 지난 뒤에 이제 거기 신청이 이제 왔다고 이제 등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집에서 이제 거기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 그걸 집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때 병원에 있는데 그때도 뭐 좀 의식이 없었는데 그냥 목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한 상황이고 그래 그냥 그전에 되면 좋겠다 이 말만 저한테 했는데 그래 이제 노무사님 통해서 이제 반올림 심지한 기록자님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했는데 또 뭐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이제 도움을 뭐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처지하고 그냥 응했습니다. 그냥 인터뷰 하러 내려오셔가지고 그래 하게 되고 그래 저도 또 뭐 새로운 사람이 진짜 지금 뭐 중재 산업재 이래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그런 사망사고가 발전하는데 그냥 집사람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 그 노동조합 위원장도 한 몇 번 만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좀 복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집 앞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한 2번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통해서 이제 인터뷰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 이가영 어머니이신 이미랑님
조금 이렇게 많이 부끄러워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민망해 하시는데 그냥 네, 꽃도 이렇게 오늘 준비해 주셨고 네,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소감을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 제가 정말 소심한 O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말주변도 없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앞에서 다들 뭐 우리가 사연의 썰을 풀자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는 그 사연을 전해줄 사람에게는 전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나의 사연을 이제는 얘기를 하지 말자. 단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계획, 그리고 문제가 어차피 일어났으니 내가 해결 못하면 내 뒤에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반올림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판에 가서 판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회사가 아닌 대한민국이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법을 좀 바꿔달라고 제가 이렇게 판사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든 그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가들이 태어나면 그 아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잖아요.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이어갈. 그래서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되게끔 정확한 법의 심판을 좀 해달라고 제가 판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반올림한테 맡기고 대한민국에 맡기고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설계를 해서 소심하지 않게, 그리고 뭐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모든 거 다 내어줄 수 있게끔. 또 제 성격이 또 간섭게 다 빼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든 거를 저보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살림 정리 조금씩 없애고 늘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 때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근데 단 이름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가영이 얘기. 우리 가영이요. 제가 우리 가영이를 보내놓고 창문에 이제 거실에 누워 있는데요. 저희 집 창이 서향이거든요. 근데 서양이 이렇게 잠이 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머리를 빡빡 밀었잖아요. 근데 그 빡빡 머리에 저의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쪽에 날개를 달고 그게 거울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꼬집어 봤는데 꿈은 아니고 내가 요즘에 이런 귀신이 들렸나? 이런 환상도움이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찍 간 우리 아이들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다 천사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그 아이들은 나쁜 짓을 저지르기에는 이른 아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나이가 많아왔으면 죄를 많이 짓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 아이들은 이제 학교 막 졸업해서 사회에 나갔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 간 이유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꼭 쓸모가 있어서 먼저 데려갔을 거야 하고 저는 항상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부디 저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아프지 말고 울지 말고 그렇게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영상 상영이 있는데 저희 기록자 이것도 이제 영화를 본업으로 하시는 성경님께서 네, 영상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간단한 영상 소개를 듣고 그리고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블라인드 있다 좀 내려주시면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촉박했어요. 꺼졌다. 됐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준비한 영상은 오늘 오시지 못한 이미주님, 제가 또 만나뵙던 이미주님의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짧게 편집을 한 건데, 사실은 영상 그러니까 기록의 어떤 형태로서 글로 남기는 것도 있지만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주님은 지금 2차 뇌종양 2차 수술을 하셨고 계속 2개월마다 경과를 좀 검사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죽음이 되게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났을 때 그 사람 자체의 그 매력이라던가 이 근본은 차마 담지 못하는 그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 그것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이제 기록 인터뷰 끝난 다음에 촬영 인터뷰를 또 따로 진행을 했고, 그거는 조금 더 다르게 또 좀 더 잘 세공을 해서 더 만들 예정이고, 아직 기약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혼자서 하는 약간의 그 기대랄까, 혼자서 하는 계획 중에 하나는 실행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인터뷰분들도 좀 영상 기록으로 좀 남겨서 나중에 좀 더 큰 볼륨의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어떤 무언가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듀레이션이 총 3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전대 와서 지금 10년째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요양 중이고요.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걸 행복한 거니까 마냥 후회되는 인간은 아니다. 근데 후회는 사람들 아직 가영이가 이제 그랬던 거죠. 엄마 끝까지 좀 싸워주면 안 돼. 이기기를 건데. 내가 걸리고 싶어서 이별을 걸렸냐고 들리거든. 내가 이별을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넌 알잖아,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눈물 나고 우울하기도 해. 근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각 안 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웃으려고 하고, 또 병원에 이제 교육 이식 때 무균실 갔을 때는 내가 긍정적으로 있어야지 부정적으로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자꾸 바꿔먹으려고 노력을 했지. 아니 병원에 가는 의사가 네 엄마가 너 살렸어. 맨날 제가 승리를 만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의사가 안 된다 이렇게 따박따박 되는 엄마가 없으니. 근데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자식을 저는 1% 가능성에도 너무 잘할 겁니다. 백혈병이라는 게 이제 그 회사에서는 처음이니까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면 제 동생이 산재를 받았던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거기를 많이 했는데도 일단 그래도 이번에 판례라도 좀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나와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또 가요도 그걸 원했었고.
처음에는 약간 굳이 내 아픔을 세상에 꺼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케이스가 안 났으면 좋기도 하고. 근데 내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도 싫다. 아빠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몸이 완치가 되는 것을 지금 아무래도 원하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싶어요. 남들 다니는 낚시도 가고 싶고 아주 평범한 건데 남들이 볼 때는 나한테는 같이 촬영도 하고 편집에 많이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좋은 영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희주님에 대한 영상 인터뷰가 주이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다른 인터뷰분들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록자들이 각자 인터뷰했을 때 녹취했던 것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성덕님한테 전달해드려서 이렇게 다른 분들 목소리도 같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그 희주님이 3D 프린팅 하시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만드신 거를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디 장 안에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 저기 네. 핸드폰 네. 말씀을 그리고 막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더 많았어요. 이런저런 물건들 만들어가지고 저희 반올림에도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다들 울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휴지는 아무튼 이쪽에 있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약간 제목을 바꿔가지고 지아님이 글 제목으로 써주셨는데 혹시 뭐 그 노래나 제목 정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거 원고 작업을 하는 중에 이제 라디오에서 듣게 된 노래예요. 요즘에 잘 듣고 있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 라디오가 있는데 여기서 이 노래가 나왔고 듣자마자 그냥 딱 멈춰서 그냥 들었어요. 계속 됐고 여기 이제 제 세상의 동생분 이야기를 보다 보면 고양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고양이도 같이 포함을 하고 싶어가지고 비인간 동물 우리 자녀좀 포함을 해서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일을 위해 일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사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진행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가셔서 책도 꼭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다르게 반도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보호하라!